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식인섬이 된 지상낙원 비극으로 얼룩진 이스터 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터 섬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칠레의 명소 중 하나죠. 특히 세계 7대 불가사인 모아이 석상은 역사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1722년 네덜란드인 탐험가 로에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이스터 섬은 드넓은 초원에 뜬금없이 세워진 모아이 석상으로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동시에 이질적인 섬의 모습은 수많은 음모론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이스터 섬을 둘러싼 음모론은 외계인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것은 LA 폰 다니켄이 주장한 초고대 문명설입니다. 초고대 문명설은 과거 지구에 현대 이상의 과학 기술을 가진 종족의 문명이 존재했고, 이 기술을 외계인들이 전수해 주었거나 인간 문명에 개입을 했다는 설이죠. 이 이야기를 이스터 섬과 엮어서 이야기하면 모아이 석상은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 거대한 석상을 옮길 방법이 없었다는 점과 이스터 섬에는 나무도 거의 없었다는 점, 원주민들이 거대한 돌을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근거였죠. 에리의 주장은 각종 매체를 타고 세계로 퍼져나갔지만 학자들은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모아이 석상의 재질은 무른 돌이니 충분히 조각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반론이나 석상을 옮길 때 나무가 아닌 끈을 활용할 수 있다는 반론들이었죠. 식물학자 존 플랜리는 이스터 섬의 생명 흔적을 조사해 과거 이스터 섬은 야자나무를 비롯한 대형 나무들이 울창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나무가 있었으니 나무를 이용해 어떤 방식으로 돌을 옮길 수 있었다는 말이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모아이 석상에서 눈길을 돌려 이스터 섬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하죠. 울창한 숲을 가졌던 섬이 어쩌다가 초원지대가 되었는지, 원주민들이 이스터 섬에 어떻게 정착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터 섬은 본토인 칠레와의 거리만 3,7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간의 손길이 닿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해상교통이 크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방문하기 꺼려지는 오지니까요. 인간은커녕 대형 포유류조차 살기 힘든 외딴 섬. 전설에 따르면 이 섬에 상륙한 최초의 인류는 첫 발자국을 디디인 이들은 호투마투아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호투마투아는 히바섬 출신으로 카누를 타고 항해를 이어가던 중 이스터 섬에 정착해 초대 왕이 되었죠. 학계에서는 타이완 섬에 정착한 폴로네시아인들이 태평양의 섬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이스터 섬에 정착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사실상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가설이기도 한데, 카누를 활용해 항해했다는 점이나 호투마투아의 노선이 폴로네시아인들의 이동 노선과 겹치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스터 섬에 도달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아무튼 이스터 섬에 정착하게 된 원주민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명을 만들었죠. 단순히 독특했던 게 아니라 고립된 섬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고 훌륭한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동굴 벽화와 여전히 해독하지 못하는 상형 문자도 원주민들이 남긴 문명의 흔적 중 하나이죠. 식량 역시도 카누를 활용한 고래 사냥으로 유지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항해 기술 역시도 이전보다 훨씬 발전했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그리고 최소 4m에서 최대 12m까지 달하는 거대 석상인 모아이 석상은 어떻게 세웠는지, 또 왜 세웠는지, 애초에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학자들은 최초로 모아이 석상이 만들어진 것이 종교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상을 통해 대상화를 했던 인물은 이스터 섬의 초대왕인 호투마투아로 추측하죠. 휴먼카인드의 저자 리트어르 브레흐만은 석상 제작 의도를 두고 단순한 섬 사람들의 여가 생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석상을 옮기는 주기가 1년에 한두 개 정도였으니 뭔가 대단한 의미를 갖기에는 모아이 석상에 열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석상을 어떻게 옮겼는지에 대한 미스테리는 과거 이스터 섬에 나무가 많았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자들은 나무를 굴림대로 만들어 석상을 옮겼다는 가설을 세웠고요. 나무를 활용해 석상을 옮겼다는 가설이 등장하면서 이스터 섬의 나무가 사라진 이유가 모아이 석상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죠. 물론 모아이 석상 제작을 위해서만 나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구수가 늘어나면 이전보다 필요한 농경지도 물품도 늘어나기 때문에 나무를 베는 숫자 역시 훨씬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고려해서 보더라도 이스터 섬의 나무가 너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점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설들이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가설은 없죠. 연구가 이루어지던 중 총균세로도 유명한 미국 UCLA 교수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 이때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이스터 섬의 몰락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무가 사라지면서 생기는 고질적인 문제, 사막화의 진행으로 산림에 거주하는 동식물들이 멸종했고 인간의 삶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카누를 만들 나무가 없어 바다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졌고 땅이 이전처럼 비옥하지 않아 농사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흘러왔음에도 원주민들은 모아이 석상 건축을 그만두지 않았다. 이때부터는 석상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했다. 모아이 석상의 크기는 곧 부족의 힘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고 고인돌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 자원이 고갈되어
죽어가면서 식량 역시도 구하기 힘들어지자 이스터 섬의 부족들은 생존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까지 벌어졌다. 요약을 하긴 했지만 제레드가 본 이스터 섬의 멸망 시나리오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서로 먹고 먹었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는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유골을 들었죠. 1722년 당시 섬을 발견한 로에벤의 주장에 의하면 이스터 섬의 모습은 끔찍했다고 합니다. 사막화는 이미 걷잡을 수 없게 진행된 상태였고 약 3,000명 정도의 원주민들은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으며 섬의 곳곳에서 사람을 먹은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죠. 초원 곳곳에 세워져 바다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섬 내부를 보고 있는 모아이 석상은 소름마저 돋게 만들었고요. 여기까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스터 섬의 몰락 과정입니다. 당연히 다른 시각도 존재하죠.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애덤 프랭크 교수는 이스터 섬의 사례를 통해 문명과 환경 사이의 진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애덤 프랭크의 가설은 인류가 최초의 지성 문명이 아닐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하죠. 100억 조개가 넘는 행성들에서 이미 수많은 문명이 세상에 등장했다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문명은 문명의 주체가 자원 소비를 통해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자원의 소모와 환경 파괴 등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이죠. 그리고 환경 파괴의 끝에는 기후 변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식량의 고갈과 절대적인 인구수의 감소를 야기하죠. 그러니까 문명의 지속성에 압박을 주는 것입니다. 여태껏 지구상에 등장하고 쇠퇴해갔던 문명 중에 이 전형을 밟지 않았던 문명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도 지성을 가진 문명이 존재했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애덤 프랭크는 문명 발전의 끝은 몰락이며 이것은 막을 수 없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터 섬을 예시로 만든 거대한 일반화는 여러 반발을 불러왔죠. 프랭크가 말하는 기후 변화로 인한 인류의 멸망은 직접 확인된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스터 섬을 예시로 한 끼어 맞추기처럼 들렸으니까요. 크리스토퍼 스티븐슨 박사는 애덤 프랭크의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반론은 아니었지만 이스터 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부정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스터 섬이 몰락한 이유는 유럽인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터 섬에 도착한 유럽인들과 페루인들은 원주민에게 천연두와 매독을 옮겼으며 원주민들을 노예로 끌고 갔거든요.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주장한 시나리오와 같이 인구수가 줄어든 게 아니며 그러니 애덤 프랭크가 빗대어 설명한 이야기도 의미 없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나무마저 사라진 뒤에도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은 그럭저럭 잘 살았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이스터 섬이 세상에게 알려지고 칠레인들과 유럽인들이 방문하게 되면서 전염병과 노예 사냥으로 이스터 섬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섬이 되어갔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섬에서 탈출했죠. 19세기 말 이스터 섬이 칠레령으로 넘어갈 당시에는 인구수가 100의 자리까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인구수도 크게 늘어났고 나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섬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스터 섬을 찾는 관광객의 숫자도 많아서 관광 수익도 꽤나 잘 들어오는 편이죠. 하지만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다지 달가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스터 섬은 더 이상 원주민들의 섬이 아니게 되었으니까요. 칠레인들이 이스터 섬 인구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도 칠레인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물건을 판매해보지만 현대사회의 제조업과 유통 체계를 거쳐 만들어진 상품을 이기기는 힘들죠. 경제적인 이권을 모두 빼앗기자 원주민들은 칠레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며 2010년에는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칠레는 경찰을 파견해 원주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했고 그 결과 현재 칠레인들과 원주민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죠. 이스터 섬에 대해서 많은 가설들과 그럴듯한 근거 있는 말들이 많이 나왔지만 여전히 미스테리들은 남아있습니다. 모아이의 운반 과정과 우리들의 말은 잊히고 아무도 읽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호투마투와 예언처럼 아직도 해독할 수 없는 상형 문자인 롱고롱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고대 원주민이 어떻게 이 섬에 당도할 수 있었는지 모두 밝혀지지 않았죠. 어쩌면 음모론처럼 초고대 문명이 있었거나 외계인이 왔다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시간이 많이 지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증거들이 사라졌을 수도 있죠. 아마 미스테리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스터 섬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극으로 얼룩진 이스터 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